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엘로비전, HCN, SK브로드밴드, 부산방송, 케이블TV 3사 공동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관에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30 세계박람회 올해 개최지가 결정되고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에선 유치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 건설로 인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요 쟁점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이 가능할지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시 부족한 재원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등 여당 의원들의 입김이 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경쟁 구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남권에 두 개의 관문공항이 생기면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설 가능성이 커져서 가덕 신공항이 물류 허브로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왔던 부산시는 다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세계박람회 기구로 제출한 유치계획서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국제사회와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약속한 정부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도심 재개발을 위해 군 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국방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국토부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재정적으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하거나 표현한 사항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지역의 그런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의 표현이나 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추공항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미 된 것으로. 조기 개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법부터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제시한 매립식 건설공법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개항이 203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올 상반기 중에 29년까지 공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판단한다면 올해 연말에 있을 부산 유치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부산시는 빨리 올해 상반기 중에 2029년 가덕 신공항 개항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항 위치를 바다에서 좀 더 섬쪽으로 끌어들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안을 해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이고 그 안을 2월까지 검토를 끝내고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공법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다음 달 건설공법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정치권도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안을 빠른 시기에 통과시켜야만 월드 엑스포 개최 전에 공항을 열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유치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가덕 신공항이 엑스포 전에 개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덕 신공항이 적어도 2029년까지는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산 현장 실사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개막 이전으로 가덕 신공항 개항 시기를 확정시키지 못한다면 비좁고 오래된 김해공항으로는 엑스포 실사단에게 큰 감점 요소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월드 엑스포 유치는 불경 제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필수적인 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중요한 일정은 바로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 준비인데요.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이 가진 역량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현지 실사 전략을 최형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 실사단이 오는 4월 2일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실사단이 머무는 6일 동안 2차, 3차 PT와 박람회 부지 실사 등 굵직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실사단은 UN 기념공원과 북항 컨벤션 센터, 북항 엑스포 홍보관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엑스포 현지 실사단은 부산시가 제출한 약 500페이지 분량 유치 계획서에 실현 가능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현재 북항 일원에 추진 중인 약 34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 조성 사업은 유치 기획서에 적힌 부산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개최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과 유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개최국과 그 개최도시 우리 부산의 어떤 국민과 어떤 시민적인 열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검증하러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역시 실사단 동선에 포함된 모든 전광판과 건물 외벽 등에 부산 엑스포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영상을 송출해 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시의 열망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특히 실사단이 방문하는 기간을 부산 엑스포 위크로 지정하고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려 유치 의지를 확인시킬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이 경쟁국들 사이에서 가진 비교 우위는 높은 교통 접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과 철도, 항만을 고루 갖춘 부분은 전 세계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연과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주제에 맞게 자연 훼손 없이 엑스포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대전환을 이룩한 나라의 노하우를 회원국들과 공유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아주 특징적인 성장 경험, 독특한 성장 경험을 우리 2030 부산 엑스포에서 전 세계 인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아주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9일 열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산의 판세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자신했는데 때문에 부산 역시 4월 현지 실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최현강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했을 때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시민들의 유치 염원을 전하기 위해 수단들이 곳곳에 마련됐는데요. 시내버스와 부산시청 외벽, 국내외를 오가는 비행기까지 대형 광고판으로 변신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 기존과 다른 외형의 버스 한 대가 등장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특별 제작한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엑스포 알파벳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역동적인 모양의 파도는 부산의 유치 열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버스로, 친절로, 엑스포로라는 슬로건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버스는 오는 3월 말까지 100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원 26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외벽에도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안내판 형태의 대형 광고물이 부착됐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엑스포 문구를 새긴 비행기도 운항 중입니다. 지난해 9월 에어부산이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항공기를 만든 건데 10개국 20개 도시를 오가며 부산 유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버스와 외벽, 비행기까지
이 같은 홍보 수단들은 오는 4월 부산 현지 실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이번 실사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오는 4월 2일에서 7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실사단 동선에 있는 모든 전광판과 건물 외벽에 세계박람회 홍보물을 붙이고 영상을 송출하는 등 부산의 유치 의지를 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최에 대한 열의가 중요한데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박은하 집행위원장과 함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들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연구위원회가 있고 시민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엑스포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고 그 연구에서 엑스포의 주제, 부주제 이런 그것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마스터 플랜을 BIE, 이 엑스포 국제기구입니다. 그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엑스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야 되니까 그 이해를 도모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 중, 고,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엑스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의 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위대한 동행이라는 그 큰 그 우산 하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연합회, 범여성 엑스포 추진협의회, 그리고 범시민 서포터스 이런 단체들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YMCA라든지 부산체육회라든지 하는 또 시민단체들과 MOU를 통해서 이 협업을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부산 시민들의 붐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4월 초에 BIE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실사를 위해서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그 중앙유치위의 큰 전략하에서 실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에 평가받는 항목들이 13개 분야의 61개 그 항목, 13개 분야에 16개 분야에 61개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 항목에는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부산시는 그를 할 역량이 되느냐, 그리고 후보 되는 부지가 엑스포를 하기 적합하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부산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사 항목 중에 또 중요한 한 요소인 시민들이 얼마만큼 원하느냐, 시민들이 열정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는 행사들을 우리 유치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시민들도 실사단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이 현장들을 방문할 때 그리고 떠날 때까지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그 우리의 진정성이 이 실사단 한 분 한 분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적으로 이 유치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제가 어제는 그 주한 대사들과 만찬 행사를 했는데 그 대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각
갖지 못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정말 빈국에서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그리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아주 전 세계의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해서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된 나라. 이 세 가지의 전환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대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세 가지 스토리는 바로 부산의 스토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산이야말로 미래의 문명을 선도하는 그 엑스포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셨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물론 오일마니가 있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데죠. 그리고 뭐 로마는 아주 오래된 문명이 있는 나라, 이 도시죠. 로마라는 문명이 있는 도시지만 그 새로운 역동성 그리고 창조성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부산이 더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갖고 있는 이런 매력 저는 다른 경쟁 도시들에 비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이 부산에서는 이 엑스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이 이제 응원을 하는데 부산을 좀 벗어나면 이게 부산의 행사가 아니냐, 부산에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은 그거 좋지 이런 정도의 지금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엑스포 유치라는 거는 이게 부산의 일만이 아니거든. 이건 대한민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역량 있는 국제 도시가 된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또 다른 하나의 성장의 축을 갖는 거거든요. 이 성장과 문화의 두 축이 돌아갈 때 그 나라의 그 잠재적인 역량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뭐 10대 경제 대국 이렇게 하고 문화 강국으로 올라가지만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외에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엑스포를 유치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100년을 저는 좌우하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뜨겁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의 엑스포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박은하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부산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현지 실사단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인데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2030 월드엑스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상으로 특집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